오늘 아주 불편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통장에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습니까? 월급 말고요. 일안 해도 들어오는 돈 말입니다. 아프거나 몸이 안 좋아도 날씨가 굳어도 그냥 꼬박꼬박 들어오는 돈 말입니다. 지금 당장 없으시다면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제가 부동산 일을 하면서 수십 년간 정말 많은 분들을 봐왔습니다. 젊을 때 억척같이 일하고 자식들 다 키우고 이제 좀 쉬려고 했더니 통장이 텅 비어 있는 분들. 아파트 한 채는 있는데 정작 이번 달 병원비가 걱정되는 분들, 자식한테 손 벌리기 창피해서 끼니를 줄이는 분들, 이런 분들을 저는 현장에서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반대로 이런 분들도 봤습니다. 특별히 대단한 재산은 없는데 표정이 늘 여유롭고 당당한 분들, 자식한테 오히려 용돈을 쥐어주는 분들, 아프면 병원 가고, 가고 싶으면 여행 가고, 먹고 싶으면 먹는 분들, 똑같이 평범하게 살아오셨는데 노후가 이렇게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재산의 크기가 아닙니다. 딱 5가지 습관이 달랐습니다. 오늘 삼둥할미가 그 5가지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노후가 막막하게 느껴지시는 분이라면 오늘 이 영상이 그 막막함을 걷어드릴 겁니다. 끝까지 꼭 함께 해주십시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삼둥할미가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특징 돈보다 생활 균형을 중요하게 합니다. 노후에 편안하게 사시는 분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절대로 자기 수준을 넘어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주변을 보면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자식이 좋은데 취직했다고 외제차 뽑고, 친구 따라 골프 시작하고 동창회 나갔다가 분위기에 휩쓸려 해외여행 계획 잡고, 한 번쯤은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혼자 빠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괜히 초라해 보일 것 같고, 없어 보일 것 같고, 그래서 무리를 합니다. 그런데 노후에 돈 있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됐어.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비교하지 않는 삶. 그게 습관이 된 분들입니다. 과소비를 안 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절약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먹고 싶은 것 드시고 좋아하는 것 하시면서도 딱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 선을 지키는 사람은 돈이 조금 있어도 여유롭습니다. 그 선을 넘는 사람은 돈이 꽤 있어도 늘 부족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퇴직 후에 월 200만 원 남짓으로 사십니다. 국민연금의 작은 임대 수입 조금 보태서요. 그런데 전혀 쪼들려 보이지 않습니다. 동네 산책하고 텃밭 가꾸고 한 달에 한 번 자식들 밥 사주는 낙으로 사십니다. 딱 자기 삶의 크기에 맞게 살고 계신 겁니다. 반대로 재산은 훨씬 많은데 늘 돈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파트 값이 올랐네, 내렸네, 자식이 돈을 얼마나 쓰네, 병원비가 얼마가 나왔네.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 삶 전체가 팍팍해 보입니다. 노후의 편안함은 통장장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자기 삶의 균형을 유지할 줄 아는 능력에서 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 수준을 지키고 오늘 하루를 감사하게 살 줄 아는 것. 그게 노후를 진짜 편안하게 만드는 첫 번째 힘입니다. 두 번째 특징 연금과 현금 흐름을 준비합니다. 노후에 진짜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는 것입니다. 집이 있어도 땅이 있어도 매달 쓸 돈이 없으면 그게 바로 노후 빈곤입니다. 큰 재산이 있어도 그게 묶여 있으면 정작 생활비가 없어서 자식한테 손을 벌리게 됩니다. 제가 현장에서 실제로 수없이 본 일입니다. 노후에 편안한 분들은 이 현금 흐름을 미리 만들어 놓으신 분들입니다. 가장 기본이 국민연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별로 안 믿으십니다. 얼마나 된다고 나중에 없어지는 거 아니냐고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국민연금 월 50만 원이라도 나오는 분과 한 푼도 안 나오는 분의 노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적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죽을 때까지 나오는 돈입니다. 이게 얼마나 든든한 것인지 나이 들수록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개인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 월 몇만 원씩 꾸준히 넣어 두신 분들이 60 넘어서 그 진가를 느끼십니다. 크지 않아도 됩니다. 꾸준하게 쌓아온 것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노후의 심리적 안정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작은 현금 흐름을 하나라도 더 만들어 두신 분들이 있습니다. 작은 월세 수입이든 배당 수입이든 소소한 부업이든 큰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매달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내 통장에 꼬박꼬박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 두신 분들은 노후의 표정이 다릅니다. 얼굴에 여유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퇴직하시면서 작은 상가 하나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큰 건물이 아닙니다. 동네 작은 상가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월세가 50만 원 남짓입니다.
국민연금에 그 월세 더하니까 생활이 굴러간다고 하십니다. 자식한테 한 번도 손 안 벌렸다고 그게 제일 자랑스럽다라고 하시더군요. 현금 흐름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크게 준비 못 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시작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기간 늘리는 것, 개인연금 조금이라도 유지하는 것, 여윳돈이 생기면 현금 흐름이 나오는 자산을 하나씩 늘려가는 것. 이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노후에 든든한 기둥이 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편한 게 아닙니다. 매달 돈이 들어오는 사람이 편합니다. 그게 노후 현금 흐름의 진짜 힘입니다. 세 번째 특징,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좀 서운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꼭 드려야 할 말씀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본 노후 비극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 다 하셨습니다. 먹는 것 줄이고 입는 것 아끼고 허리띠 졸라매면서 자식 공부시키고 자식 결혼시키고 자식 집 장만해 주셨습니다. 그게 부모 된 도리라고 생각하셨으니까요. 저도 그 마음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자식한테 다 퍼주고 나서 정작 자신의 노후가 텅 비어버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파트 팔아서 자식 사업 미천 줬다가 날린 분, 노후 자금 털어서 자식 전세 보증금 해줬다가 돌려받지 못한 분, 손주 봐주다가 건강 잃은 분, 이런 분들을 저는 현장에서 정말 많이 봤습니다. 자식도 처음에는 고마워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당연해집니다. 부모가 해주는 게 당연해지면 나중에 못 해줄 때 오히려 서운해합니다. 서운함이 쌓이면 관계가 멀어집니다. 결국 다 죽어도 외로워지는 겁니다. 노후에 편안하게 사시는 분들은 이 경계선을 분명하게 갖고 계십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을 더 깊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스스로 설 수 있어야 진짜 자립이라는 것을 아시는 겁니다. 부모가 다 해주면 자식은 평생 부모 없이는 못 삽니다. 그게 자식을 위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노후 자금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내 노후 자금에는 손대지 않는 것, 이게 냉정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노후에 아프고 가난해지면 결국 그 짐은 자식한테 갑니다. 내 노후를 내가 지키는 것이 자식에게 짐을 안 지우는 가장 큰 효도입니다.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재산이 아닙니다. 부모가 건강하고 당당하게 자기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자식에게 평생 가는 가르침이 됩니다. 다 주지 않는 것이 더 주는 것입니다. 노후에 편안한 분들은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네 번째 특징, 집만 믿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 중에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산은 꽤 있습니다. 아파트 한 채, 땅 조금 합치면 몇 억은 됩니다. 그런데 정작 매달 쓸 돈이 없습니다. 병원비 나오면 쪼들리고 냉장고 고장나면 난감하고 손주 용돈 한 번 주려고 해도 통장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자산은 있는데 현금이 없는 상태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말하는 유동성 부족입니다. 집은 있는데 돈이 없는 노후. 생각보다 훨씬 흔한 일입니다. 집은 분명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저도 부동산 일을 오래 했으니 집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데 집은 팔기 전까지는 생활비가 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값이 올랐다고 해서 그게 당장 밥상에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팔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고 세금 나오고 이사해야 하고 그 과정이 나이 들수록 보통 일이 아닙니다. 노후에 편안한 분들은 이것을 일찍부터 아셨습니다. 집 하나에 모든 것을 몰아넣지 않으셨습니다. 집 외에도 조금씩 금융자산을 쌓아두셨습니다. 예금이든 적금이든 배당주든 채권이든 크지 않아도 됩니다.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돈이 따로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젊을 때부터 이런 원칙을 갖고 사셨습니다.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반드시 현금도 일정 비율 남겨둔다는 원칙입니다. 욕심껏 다 넣지 않으셨습니다. 덕분에 지금 집도 있고 통장에 꺼내 쓸 수 있는 돈도 있습니다. 아프면 병원 가고 여행 가고 싶으면 가고 자식들 왔을 때 밥도 사주십니다. 당당하게 사십니다. 유동성이라는 말이 어렵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급할 때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돈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게 노후의 여유를 결정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집 한 채에 모든 것이 묶여 있다면 조금씩이라도 금융자산 쪽으로 균형을 맞춰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연금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처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집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집을 더 현명하게 활용하는 겁니다. 노후에 편안한 분들은 집을 믿되 집에만 기대지 않으셨습니다. 자산의 균형, 그게 노후를 지키는 네 번째 힘입니다. 다섯 번째 특징, 준비를 일찍 시작합니다.
마지막 특징입니다. 어쩌면 가장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노후에 편안하게 사시는 분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찍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크게 시작하신 게 아닙니다. 완벽하게 준비하고 시작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일찍 작게 꾸준하게 시작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바쁜데 노후 준비는 나중에 하면 된다고요. 애들 다 키우고 나서 집장만 하고 나서 여유가 생기면 그때 시작하겠다고요. 그런데 그 나중이라는 게 좀처럼 오지 않습니다. 애들 다 키우고 나면 결혼 자금이 기다리고 있고 집장만 하고 나면 대출 갚느라 바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예순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돈보다 무섭습니다. 특히 노후 준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35세 월 10만 원씩 저축을 시작한 사람과 55세 월 30만 원씩 시작한 사람, 어느 쪽이 더 많이 모일까요? 단순히 금액만 보면 늦게 시작한 사람이 더 많이 넣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만들어내는 복리의 힘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일찍 시작한 사람이 결국 훨씬 앞서갑니다. 이게 숫자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특별히 큰 돈을 버신 분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직장 생활 하셨습니다. 그런데 30 초반부터 국민연금 한 번도 안 빠지고 내셨고 조그만 적금 하나 꾸준히 유지하셨고 퇴직금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굴리셨습니다. 지금 70이 넘으셨는데 자식한테 손 한 번 안 벌리고 당당하게 사십니다. 비결이 뭐냐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특별한 거 없다고 그냥 젊을 때부터 조금씩 했을 뿐이라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이 앞으로의 날들 중에 가장 이른 날입니다. 오늘 시작하시면 내일보다 하루 빠른 겁니다. 작아도 됩니다. 월 5만 원이라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꾸준함은 재능보다 강합니다. 노후 준비에서 꾸준함은 돈보다 강합니다. 일찍 시작해서 꾸준하게 이어온 사람, 그 사람이 노후에 진짜 편안합니다. 오늘 5가지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돈보다 생활 균형을 중요하게 합니다. 두 번째, 연금과 현금 흐름을 미리 준비합니다. 세 번째,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습니다. 네 번째, 집만 믿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준비를 일찍 시작합니다. 이 5가지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혹시 이미 잘하고 계신 것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잘하고 계신 겁니다. 반대로 아직 못하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하시면 됩니다. 노후에 진짜 부자는 돈이 가장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고 자식에게 당당하고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돈이 있고 일찍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온 사람. 그 사람이 노후에 진짜 편안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만으로도 이미 한 걸음 내디디신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중 단 하나라도 오늘부터 시작하신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삼둥알미는 앞으로도 여러분 곁에서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낀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 채널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삼둥할미에게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주변에 노후 준비가 걱정되는 친구분, 가족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